저희는 궁금한 모든 것들을 맛보고 리뷰하는 테이스팅 몬스터즈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특별한 테이스팅은 바로 맥주 테이스팅이 되겠습니다. 형, 맥주 되게 오랜만이죠. 맥주 중에서 형은 좀 어떤 스타일의 맥주를 좀 좋아하시나요? 고소한 거 좋아해요. 골든 에일이나 블론드 에일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청량감이 있으면서도 좀 향이 풍부한 스타일을 많이 좋아해요. 좀 안주 없이 맥주를 즐기는 걸 좀 즐기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준비한 맥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맥주를 준비를 했거든요. 아마 이 겉모습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맥주야 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사이즈가 좀 와인 사이즈지. 실제로 얘가 750ml인 것 같네요. 와인하고 사이즈도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맥주는 이제 디랑케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벨기에 맥주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얘는 크릭 디랑케라고 체리와 함께 숙성시킨 네. 맥주입니다. 얘도 똑같이 디랑케의 기에야 프로비전 그림에도 오크통이 있는데 네. 오크에 1년 이상 숙성을 시킨 맥주라고 합니다. 얘는 디랑케 미라켈 자연 발효 맥주랑 네. 람빅을 블렌딩해서 만든 맥주라고 합니다. 3가지 맥주 모두 이제 람빅이라는 맥주 종류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뭐 라거나 에일 이런 거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람빅은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람빅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람빅이 아주 옛날에 렘비크라는 마을에서 생산이 되기 시작해서 이름이 붙여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벨기에가 먼저 만들기 시작을 한 맥주고, 재료는 일반 맥주들이랑 비슷하게 뭐 메가빌, 홉 등등이 들어가는데 만드는 기간에서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2-3년 정도 자연 발효, 숙성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맥주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보통 맥주는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람빅은 한번 우리 맥주 추천편에서 제가 첨부했었죠. 네. 복숭아 맛의 람빅, 과일을 넣고 함께 숙성시키는 그런 맥주가 있습니다. 벨기에 맥주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또 이제 유럽 안에서만 봤을 때도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맥주를 만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벨기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맥주를 만든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벨기에 맥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형, 대표적인 벨기에 맥주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제일 대중적인 게 스텔라. 스텔라 아르투아, 얼맥주가 있고, 또 유명한 호가든. 호가든. 네, 너무 유명하죠. 레페 브라운 한때 즐겨 마셨었는데, 그 다음에 요즘 떠오르는 맥주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코끼리 그림으로 유명한 저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데렐리움. 데릴리움이에요. 그게 이름이? 이름은 모르고 마셨거든요, 항상. 지금 형이 말한 것들이 벨기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맥주들이기는 한데, 그 중에서도 람빅 종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람빅이 우리나라에서 좀 익숙하지 않은 맥주인 것 같아요. 맛도 과연 그럴지 좀 궁금하니까 바로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 시음해볼 맥주는 디랑케 미라켈이라는 맥주인데, 이걸 미라클이라고 읽어야 될지 미라켈이라고 읽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맥주는 되게 특이하게 괴즈라는 스타일의 맥주예요. 이 괴즈 스타일의 맥주는 쉽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장기간 숙성시킨 람빅하고 새로 만든 람빅을 섞어서 만든 거래요. 알코올 도수는 5.5%고요 가격은 27,000원이에요 직접 맛을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디랑케 미라클 따라봤는데, 색깔은 그냥 일반 맥주 색깔인데 굉장히 황금빛이죠. 너무 예쁜데 색깔은?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형? 되게 복합적이고 와인 같은 냄새 나지 않아요, 형? 좋은 오렌지 와인이나 내추럴 와인에서 나오는 향미 같죠. 새콤합니다, 새콤해. 자, 그럼 한번 마셔볼까요, 형? 자. 시큼한 오렌지 레몬 주스를 마시는 느낌이에요. 오렌지, 좋은 오렌지 레몬 주스를 착즙해서 홉이나 밀이나 이런 뉘앙스들이 밑에 살짝 깔려서 올라오는데 뉘앙스는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맥주 벌컥벌컥의 느낌이 아니라는 거지. 이거는 나는 맥주만 가볍게 한 잔 마실 만한 맛은 아닌 것 같아. 가격대도 그렇고 안주랑 같이 페어링을 해야지 완성도가 나오는 맥주가 아닌가.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 찌르는 듯한 산미가 있기는 해요. 오크통의 숙성이 약간 된 게 섞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드향 같은 것도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레몬을 되게 막 쭉 짜가지고 먹는 듯한 느낌인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맛들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복합미도 되게 좋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맥주의 탄산감도 좀 비슷한 것 같고 질감도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런 느낌에서는 좀 비슷한데 약간 신맛이 좀 많이 돌아가지고 약간 취향을 살 수 있겠다라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이거는 막 달큰한 막 치즈케이크나 뭐 과일 케이크, 타르트 이런 거랑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그런 거랑 페어링해서 먹으면은. 네, 그러면은 바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로 시음해볼 맥주는 디랑케 BA 프로비션이라는 맥주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벨지안 사우어 에일이라는 장르라고 합니다. 사우어라는 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얘도 약간 신맛이 나는
그런 맥주인 것 같고, 이 맥주는 이제 양조장에서 숙성된 맥주를 가장 최상급의 오크에 집어넣어서 1년에서 3년 정도 숙성을 시킨대요. 나는 그래서 오크를 좋아해서 네. 세 개 중에 이게 제일 기대가 되거든. 알코올 도수는 7.5도라고 하고요. 가격은 27,000원에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한번 바로 마셔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컬러가 아까보다는 조금 더 탁하죠? 조금 더 엠버 향이 네, 올라오네요. 조금 더 호박색 같은 느낌 나고, 미세하게. 네, 그리고 얘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향부터 한번 맡아볼까요? 아, 향 뭐야, 너무 좋다 얘. 아니 이거 같은 가격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향이 진짜 좋은데. 아, 가격 좋다? 그 내추럴 와인 냄새 맡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약간 찌릉내가 약간 나. 네. 뭐 기분 좋은 찌릉내. 뭔지 알지? 뭔지 알아, 뭔지 뭔지 알아. 알지? 발효향 같은 그런 느낌. 좋은 찌릉내가 나. 짠하고 마셔보고, 너무 냄새 맡을수록 너무 먹고 싶다. 입에 막 침 나오는 냄새예요. 뉘앙스가 아까 첫 번째 거는 과일을 쿠키즈에서 나온 맛의 뉘앙스였다면, 이거는 진짜 그 착즙기로 네. 짠에서 나온 듯한 느낌? 좀 더 음. 응축되어 있는 청량감도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 과실의 청량감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포나 탄산감의 청량감은 되게 적은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진짜 복합성이 엄청 뛰어나고요. 저는 되게 와인, 내추럴 와인이 엄청 생각나거든요. 이게 오크 향이 생각보다 엄청나. 조금 나한테도 조금 세다라고 느낄 정도라서, 이거는 맥주보단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좀 더 매력을 느낄 만한 그래요?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맛에 이어지는 진행도 같은 것도 되게 흥미롭고, 입안에서 계속 달라지는 향들이나 이런 게 진짜 되게 재밌네요. 마시고 나서 입에 남는 쿠쿠한 오크 향이 나는 되게 기분이 좋아.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이 람빅을 먹어보신 분이 내추럴 와인을 먹고 왜 내추럴 와인에서 람빅 맛이 나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왜 람빅에서 내추럴 와인 맛이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가 이제 그렇게 느낄 만큼 내추럴 와인하고 되게 비슷한 뉘앙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저희가 세 번째 시음해볼 맥주는 얘만 이렇게 종이로 싸져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나 주면 안 되냐? 크릭 디 랑케라는 이제 맥주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람빅이랑 체리를 섞어서 만든 것 자체를 이제 크릭이라고 부른대요. 플랜더스 A라고, 그 다음에 람빅, 그리고 폴란드산 체리를 섞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형, 얘가 연간 생산량이 1,500병 정도래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맛볼 수 있는 애는 아닌 것 같고, 이 맥주도 오크 통해서 한 6개월 정도를 에이징을 시켜서 나온다고 하니까 좀 형이 좀 좋아하는 뉘앙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리를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그래요? 그리고 여담인데 저는 체리 꼭지를 혀로 묶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체리를 사서 저에게 오시면은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또 이 맥주가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맥주 품평 사이트가 있대요. 비어레이트.com하고 비어어드보케이트.com이 있는데 각각 98점, 93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얘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인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알코올 도수가 7도 정도고 가격은 한 25,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얘도 한번 테이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컬러가 되게 은은한 체리 색깔이 나온다. 그쵸? 약간 로제 와인 같아. 그러네요. 네. 색깔이 너무 예뻐요. 예뻐. 심지어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 더 예뻐요.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얘도 되게 은은한 오크 향이 먼저 올라오면서 체리는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지 않는데, 밝은 체리의 느낌은 아닌데 오히려 체리 냄새를 좀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보다 맥주 냄새가 더 많이 올라오죠. 향 자체에서는 주시함보다는 액기스 느낌? 체리 액이라든가 이런 느낌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럼 얘도 한번 테이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리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요. 맞아, 많이 나지 않아. 오히려 끝에 쫙 눌러주는 신맛이 있는데 그게 체리의 맛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체리보다는 좀 더 라즈베리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맞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달콤하고 화사한 체리보다는 좀 더 묵직하고 시큼한 라즈베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게 유럽 체리가 다른가? 내가 그럴 수도 있죠. 미국 체리만 먹어봐서 폴란드 체리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서 걔네 맞아. 체리는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얘도 되게 오히려 오크 통에 있었던 향 때문에 그런지 와인 느낌이 좀 많이 그리고 나죠. 생각보다 제일 드라이해요. 셋 중에
제일 드라이한 느낌이 강해요. 애프터에는 조금 에이징이 되니까는 체리 맛이 살짝 올라오긴 한데 아 그래요? 확실히 사워함이 좀 강하다 보니까는 좀 레몬스러움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심하게 음미하면서 뭐가 체리가 좀 느껴지지 않나. 얘도 약간 라즈베리로 만든 와인 같은 느낌이 나요. 셋 다 이제 오크통을 통해서 숙성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와인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복합성이 되게 좋다라는 얘는 느낌. 컴플렉스한 느낌이 되게 많네요. 맞아, 얘네는 조금 와인스러움이 강해. 당연히 에일 6이는 한데 정말 이런 애들은 따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 확실히 형 말대로 이게 맥주를 생각하고 먹으면은 좀 많이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맥주는 너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와인과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즐겨보시면 좋을 만한 술인 것 같다. 자 그러면은 디랑케 세 가지 라인업 같이 마셔봤는데요. 총평을 하기 전에 형은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야 순서를 이번엔 네가 먼저 얘기해. 나부터? 너 맨날 거꾸로 얘기하지. 오케이 그럼 저부터 할게요. 저는 1번이 BA 프로비전이 1등이고요. 두 번째가 크릭디랑케 그리고 세 번째가 미라케. 저는 요 순서대로. 어쨌든 얘네들은 맥주랑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맥주에 이런 것까지 있어를 보여주는 게 BA 프로비전인 것 같아요. 저는 미라켈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복합성이라든가 애프터 제가 좀 점수를 많이 주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얘가 제일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진짜 다르다 나랑. 함께 할 수 없는 거 아니니 이쯤 되면 우리? D 노래 중에 반대가 끌리는 이유라는 그럼요. 나는 요거고 미라켈이 1번? 얘네는 네. 거의 동점에 가까워 나에게 비슷한 2등. 나도 맛으로만 치면 아까 말했듯이 이게 제일 내 스타일이긴 한데 청량감에서 내가 생각하는 맥주의 청량감과 그렇죠. 탄산감과 이런 게 여기서 있다 보니까는 또 뭘 마실래 하면 나는 이걸 선택할 것 같고 이건 사실 얘네는 나는 거의 비슷해요. 얘는 진짜 말했던 오크 향이 너무 좋고 얘는 살짝 올라오는 체리나 라즈베리 향이 좋아서.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 디랑케 세 가지 라인업 테이스팅 해봤는데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가벼운 맥주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샴페인 너무 쓸데없이 비싸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샴페인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체제가 아닐까. 맞아. 가성비가 어설픈 샴페인보다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맥주들 정말 즐겨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요새 그 내추럴 와인이 뭐 바에 가서 먹으면 거의 10만 원 막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싼 내추럴 와인이나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추럴 와인 먹느니 전 이거 먹을 것 같아요. 샴페인도 사실 좀 먹을 만한 거는 10만 원 가까이 써야 되잖아. 그렇죠. 4, 5만 원짜리 샴페인도 사실 썩 네. 맛이 있지는 않거든. 맞아요. 나는 그걸 먹느니 진짜 이걸로 두어 병 먹는 게 훨씬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테이스팅 몬스터즈 오늘 람빅 맥주 한번 테이스팅 해봤는데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테이스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는 달력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약간 달력 포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할게요 형. 안녕.